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동산 정책에는 늘상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퍼펙트한 정책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매 수요, 실거주 수요를 위한 정책을 내면 매매가가 오르기도 하고 전월세 시장이 과열돼서 억제책을 내면은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뭐 약발이 맥히고 안 맥히고를 떠나서 그에 따른 부작용은 늘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완급 조절을 잘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거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따봉 모양 있잖아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땅땅 무슨 땅은 멤버십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혜택이 궁금하시면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나온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2017년 8월 2일 발표했던 파리 대책입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8월 2일 날 밤에 이 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수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한잠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한 7년 전쯤이네요.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일 무서웠던 것은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핵심 포인트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집을 파는 사람에게는 기본 세율 플러스 10%에서 20%까지 세금을 더 매겨서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세금으로 다 걷어가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죠. 다주택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저는 8월 2일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 수요, 공급,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것이 집값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냐, 더 영향력이 있냐라는 것을 여쭤본다면 저는 단연코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려는 사람 수요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취득세 중과를 통해서 집을 더 못 사게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조정지역이라던가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인해서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린벨트를 풀고 집을 짓고 구역을 지정해서 재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려면 몇 년에서 10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까 이 생각만 해야 돼요.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사실은 다른 거 고민할 게 아니라 공급 대책만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공급 대책, 인허가 대책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시 파리 대책으로 돌아와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집을 팔 때 세금으로 다 걷어가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8월 2일 밤에 제가 밤새 고민한 결론은 맞아. 다주택자들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집을 안 팔겠다. 왜? 부동산 정책은 또 바뀌고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해본 사람들이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많이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안 팔어로 돌아선다.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의 변화가 많지 않다면 주택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는 8월 2일 밤에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골머리를 쌓으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담보대출 규제나 장특공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책들이 동시에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수요 공급.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다? 공급입니다. 공급을 줄이면 집값은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는 정책을 펴면 집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값을 내리려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집값을 내리려면 수도권 핵심지부터 같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용적률을 올려주는 정책을 펼쳐서 핵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면 주택 공급이 많이 되고, 강남을 비롯한 핵심지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온 집은 빈집이 되죠.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A급지, A-, B급지, B-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식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A급지, 강남, 여의도, 용산 등에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공급을 할 것인가, 임대주택을 얼마나 넣고 기부채나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해서 부자 혜택 이미지를 최소화하면서 공급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정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주택 매매 시 담보대출 규제, 갭투자 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빡세게 들고 나왔었는데 하루아침에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어제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국의 18개 은행장들을 모아서 은행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대출 관리를 잘 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으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라 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개입을 했다가 조금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규제를 해라 라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정부가 참으로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구나. 보도자료의 댓글도 다 읽고 있고, 땅땅 무슨 땅 영상에 댓글도 읽을까요? 댓글에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은 정부 관계자가 읽을지도 모르겠네요.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출 규제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을 올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은행권 자율 규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8월, 9월 들어서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거기에 찬물을 더 끼얹어서 대출 규제까지 빡세게 들어왔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다시 은행권 자율 규제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무슨 주식 시장도 아니고 코인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며칠 사이로 오락가락 정책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처음 발표했을 때 계약하고 잔금을 앞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애초에 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대출 규제 같은 걸 할 때는 기준을 정확히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대출 자서일 기준인지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디테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법을 결정할 때,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디테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에게 개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 업무 특성상 1:1 개인 상담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만든 5강짜리 강의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은 부동산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고 실제 투자에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가입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